1분, 2분 정도는 이제 끝나고 나서. 자, 오늘 2026년 6월 7일, 6월 7일 이제 한 달간 멈췄던 땡목 박스목 TV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도 오랜만에 열어서 그런지 한 분도 안 들어오셨는데 조금 한두 분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오늘 뭐 성경책도 좀 피고 그래 봅시다. 하여튼 뭐 자, 여러분 어떻게 6.3 지방선거 잘 치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날선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보궐선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핫한 이슈였던 평택을 조국과 그리고 김용남 그리고 뭐 진보당 그다음 뭐 황교안까지 참 이래도 되나 싶은 그 공간이었죠. 그리고 부산의 한동훈 그리고 대구 달성의 빵진숙 그리고 그 울산의 그 등신 정말 뭐 태균가 먼균가 개균가 잡균가 지방선거가 아닌 무슨 뭐 국회의원 뭐 선거로 난리가 난 그런 데지요. 예, 물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우리 김상욱 전 의원, 이제 시장이죠. 김상욱 시장이 배낭 하나 질것 메고 사람 하나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리고 일정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테러의 위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박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기긴 이기겠다. 그리고 저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그런 틀의 면에서는 우리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시장 당선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고 그리고 부산의 그 전재수 시장 당선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원택과 김관영의 싸움도 살벌했죠.
글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데 허팀을 쓰다가 서울을 빼앗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우리 정원호 후보는 글쎄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뭐 경기도 인천은 뭐 뻔한 선거여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뭐 16개 중에 대구시장의 김부겸 경북도지사, 그다음 서울, 그다음에 또 경남, 네, 경남 김경수, 뭐 이렇게 크게 한 4군데는 졌습니다. 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 그것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의 그 생각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해서 지는 싸움을 해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오늘도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당분간은 한 6월달 한 달은 그냥 본문을 좀 택해서 설교를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 시장 캠프에 들어가서 총괄 상황실장으로 그 선거를 지휘했고, 그리고 제가 예견하고 제가 기획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대로 선거는 이겼습니다. 50.1%의 기적을 만들자 해서 이제 내려가서 득표율이 한 53%까지 52%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큰 차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장으로 당선된 우리 김중남 당선자가 이제 강릉의 미래, 강릉의 어떤 새로운 꿈, 희망, 그리고 강릉을 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갖고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물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고, 뭐 할 일이 없으면 뭐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어쨌든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도지사가 되는데 사실 강릉이 지면 의미 없다. 강원도지사로서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실제로 이번에 강릉에서 거의 10,000표 가까운 표차로 이겼어요. 9,800표 정도 이겼습니다. 엄청난 표차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표차였고,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1% 안짝일 것이다. 근데 저쪽 국힘당 쪽의 어떤 준동이 생각만큼 그렇게 발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틈을 보고 있었고, 그 틈이 보여지는 순간 낚아채서 끝장을 봤습니다. 숨통을 조였고, 그리고 전 6월 3일 날 5시쯤 되니까 투표율이 60%를 넘겼어요. 무조건 이긴다. 투표율이 60%를 넘기는 순간 무조건 강릉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근데 이번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결합도 늦게 했지만 도의원 선거나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도 함께 좀 제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주길 바랬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획한 의도대로 움직였으면 아마 도의원도 2명이 아니라 5명을 챙겼을 거고, 그리고 제가 기획한 대로 기초의원이 됐었으면 이번에도 한 11대 8 정도로 우리가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10대 9로 졌고요. 그리고 도의원은 5대 3, 5대 2로 졌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네, 조금 더 제가 한 2개월 정도만 더 들어가서 했으면 한 100일 정도면 충분히 새 역사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반성할 건 없죠. 제가 뭐 무슨 강릉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그 어렵게 강릉시장 후보의 어떤 간절한 부탁으로 이제 가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니까요. 글쎄요, 뭐 물론 필드에서 여러 번 뛰고 선거도 몇 번씩 이렇게 풀로 기획하고 집행해 본 것도 있지만, 물론 실패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간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이번 강릉시장 선거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여일 가서 캠페인을 전개했어요. 50일 동안 50일을 해서 강릉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요. 당시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어떻든 강릉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강릉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기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버무려졌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저는 뭐 가서 수염 예쁘게 그린 거, 뭐 화령점정까지는 아니어도, 화령점정은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SK를 끌고 와서 강릉에 지금 무려 70조짜리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릉 시민을 설득했고, 그리고 실제로 강릉에서 지금 현 시장이었던 이제 임기 끝나죠. 그 사람이 이제 지난 4년 동안 보아온 여러 가지 폐역적인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근데 저 새끼 못 찍겠다. 저 새끼는 재수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도 싸움 중에 하나는 이제 김동기라고 하시는 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분위기도, 그것도 만들어서 소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줬고, 그리고 그 아이템들 뭐 전달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갔고, 그래서 구도도 좋았고, 그리고 다 좋았어요. 사람도 나쁘지 않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략, 전술, 그다음 후보, 뭐 그런 몇 가지 박자들이 척척척 맞으면서 강릉시장이 당선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강릉을 설계할 건가, 그런 설계가 과연 당선자에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선자의 몫이고, 그건 제가 조언을 하도 선택은 당선자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 15분 정도 지난 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지금 뭐 감동을박하고 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8월 이제 전당대회를 다들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민주당인가 하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민주당인가 거기에는 늘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주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시스템과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 전 이런 것들이 그 대한민국의 진보를 계속 멈칫거리게 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제 좀 솔직한 고민이지만 이제 이 소위 386들은 이제 그만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원호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줬듯이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나태, 이것은 정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추악함이 정말 치가 떨립니다. 모멸적이기도 하고, 그들의 무능과 나태는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저는 전략의 부재? 전략의 부재입니다. 전략과 전술도 정말 낙제 점수일 수밖에 없어요.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됩니다.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참편 벨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원호는 참편 벨트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도 참편 벨트를 차고 있는 것 마냥 돌아다녔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정원호는 도전자입니다. 제가 우리 강릉시장 후보 김두영 후보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만 뭐 좋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린 도전자다. 도전을 해야 된다. 더 선명하고 더 절실해야 된다. 더 간절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강릉 시민에게 보여줬어야 한다. 그래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라고 했어요. 전 도의원들 후보들이 제 말 들었으면, 시의원 후보들이 제 말 듣고 그렇게 캠페인을 전개했으면 몇 사람 더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표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김중남 시장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럼 도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그게 표를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 절절함과 애절함,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투표량이 많이 갔습니다. 예? 63%라는 엄청난 투표를 보여준 대단한 거예요. 지방선거로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1-가, 1-나 1번을 찍지 않고 2번, 2-1, 2-2, 2-나를 찍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추 대표님 오셨군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얘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는 특수관계입니다. 예.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예요. 그가 성동구청장 3선을 하고 성동구청장에서 그런 성과를 내는 거 뜨겁게 박수를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가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떻든 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끝까지 쓴소리 한마디 안 하고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진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했으나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거기 뭐 총괄도 아니고, 저야 20만짜리 작은 도시 강릉 시장 만드는데 그냥 작은 역할을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안타깝고 속상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오늘 제목이 그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혹은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3 절에서 25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풀이해 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다시 리턴해서 시작한 건데 너무 길게 하진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같이 저와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나간 얘기 좀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다시 인제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우리는 누구인가?' 혹은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과연 당신들이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냐?"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 대중들보다 반발짝, 한 발짝도 아니에요. 반발짝 앞서가는 것이 대중운동의 리더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누가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어떻든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함께 가는 거예요. 대신에 반발짝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원호 시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TV 토론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아니, 오세훈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오세훈한테 그렇게 당하는 게 씹히고 당하는 게 옛날에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누구 때렸어. 그래, 그래서 사과했고 찾아가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옛날 과거지만 잘못을 또다시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소위 메타노이아적 자세와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 할 만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바꿔내는 거예요.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난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스 베버 얘기 그만하고, 예? 열정에 다 당연합니다. 열정과 책임감, 이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리고 균형 잡힌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더 뭐 해야 되냐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돌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구, 경남 어떻습니까? 부산 어떻습니까? 막, 응? 생각해 보세요.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들이 '내가 이번엔 기어코 투표장에 나가서 1 번을 찍어 주리라. 1 번을 찍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 강남 3구 보십시오. 70% 80% 넘어가는 그 투표율. 그 투표율이 오세훈을 찍으러 나갔지 정호를 찍으러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서 하정우를 찍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장에 다 나가야 돼요. 강릉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애걸복걸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론조사 때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못하는 전략가라면
다시는 선거에 시우자도 거들떠하지 말고 다시는 그런 데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허건날 술 처먹으면서 어? 정무 부시장 갈까? 어디 뭐 무슨 응?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관장으로 할까? 이런 쓰레기 같은 일들을 그런 것들을 하니까 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똥볼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걸 우리 개신교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일단 한번 쓱 읽어 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 25절 준비한 종이가 이렇게 걸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진짜로 거기 갔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이야 차 타고 훅훅 가지만 근데 거기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는 소위 만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산 여기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고 그 신들의 그 하는 제사 지내고 하는 소위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 사건이 있는데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제 네가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거니까 네가 땅에서 묵으면 하늘도 묵힐 것이고 네가 열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이런 베드로 이야기가 있던 곳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왜 뭐하러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바로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예수의 어쩌면 예수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아마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길을 담담히 걸어왔던 것이 나사렛 예수의 삶이고 그의 생애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국에 굴종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본질적으로 비폭력 저항 본질적인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리고 그 당시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세상 즉 하느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계급의 차별이 없고 인종의 차별이 없고 성의 차별이 없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존엄이 보호되고 그리고 존중되고 확장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바실레이카 타우예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것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뭐 법적인 경찰 체계, 사법 체계, 그다음에 행정 체계, 뭐 입법 체계 이런 것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그런 모든 형태의 차별, 그다음에 어 혐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바로 하느님의 통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크립토 에클레시아 커뮤니티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 예수였고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하이라키 계급적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거기서 기생해서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그것을 가지고 내친 것입니다. 여기 똑같은 것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고,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여기 했던 말이 휘파게 오피소무라고 하는, 그래서 휘파게라고 하는 물러가라라고 번역된 휘파게는 휘파고의 현재 명령이에요.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사라져라. 물러가라 이게 현재 명령.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것에서 인제 니체식으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니체는 끝없이 이 기독교를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기제로 봤어요, 니체는.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에서 주체의 억압과 상실이 여기서 인제 소위 뭐 강요되는 것인데, 여기 이런 면에서 니체적 사고가 물론 전 좋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전체 본문을 좀 같이 보고 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같이 이렇게 살펴다 보면 니체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그래서 니체는 끝없이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없이 스스로의 자발성과 자발적 주체성, 그리고 바디우에서는 보편적 주체성, 이런 것들로 인제 평가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의 주체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지금 당장 사라져라 이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스캔달톤 AM, 이 스캔달톤이라는 말은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선거에는 넘어지게 하는 자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스캔달톤이라는 말은 그냥 걸림돌로 얘기하면 돼요. 함정. 그래서 여기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울무나 함정을 뜻하는 모게시, 히브리어로 모게시가 이 70여 년으로 번역된 것인 거고, 그다음에 뭐 걸린다, 거치게 한다, 장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미크숄에 대한 70여 년 번역이 바로 이 스캔달톤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올무에 저당 잡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맨발의 중년도 오셨네요. 예. 예. 아이고. 맨발의 중년님은 의정부에서 승리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니체는 이런 것을 보고 이 주체의 억압과 주체를 상실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이 스캔달톤이라고 하는 이 모케시 그다음 미크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 속엔 함정과 올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그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응? 휘파게 오피소무 이 스켈톤 에이 에무 너는 그러니까 즉 나를 걸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굴종적 자세와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을 한다. 우프로네이스, 그래서 프로네이스의 원형이 프로레온데 이것은 마음에 둔다, 중히 여긴다. 무엇을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되물음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진짜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고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지를 나사렛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선자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당선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래서 4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임기가 4년 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그리고 기초단체를 망가뜨리는 인간들을 한둘 봤습니까? 돈을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기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강릉 30년 동안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예? 온갖 사적, 탐욕적 탐욕의 카르텔로 똘똘 뭉쳐서 그 줄을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20만 도시를 똘똘 말아먹은 놈들이 30년을 그렇게 말아먹었어요. 그걸 이제 뒤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집단지성을 넘은 대동지성으로의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때는 막 그래 뭐 한 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얼굴색 바뀌고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그런 전조가 그런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기서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안타깝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네오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사스도 헤 아우톤. 여기 아파르네사스도의 원형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라 아포가 접도어로 붙어서
아포 아르네오마이에 아포가 붙어서, 예? 그래서 아포로네오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부인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거절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요구와 유혹을 허락하지 않는, 그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행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배반하다라고 쓰여졌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저버린다는 뜻이 뭔 말인지 아시죠? 내팽개치는 거예요. 소잡지 않은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뜻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런 유혹당하지 않는 것, 그런 요구에 홀깃하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선자들이 지금 뭐 153개 227개 중에 153개, 제가 영종도 미추홀 기타 인천도 몇 사람 이렇게 아는데, 그분들이 당선돼서 겸손하게 선거 때처럼 시민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하는 대중적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그리고 온갖 가증한 것들에 침탈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기중심,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이 카이 아라토 톤 스타우톤 아우투. 그래서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이제 스타우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스타우톤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무슨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도 아니고 무슨 부활의 십자가도 아니고 오직 죽음과 환난과 고통, 희생,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스타우로스예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이 제대로 서고, 그 중심에 희생과 헌신, 고난, 고통, 무슨 우리가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한 자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기가 아닌 오직 나만의 스스로의 자기, 나만의 스타우로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어떤 것을 잃고 어떤 것을 찾게 되는지,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력이 글자가 왜 다 뭉개졌지? 여기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켄, 이는 푸시케를 얘기합니다. 푸시케. 우리가 푸시케 그러면 숨, 바람, 이런 뜻입니다. 즉 목숨, 그리고 영혼,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모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라이프 앤 소울,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리고 뭐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인제 로베르토 운거 같은 교수님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번뿐이다. 이게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인데 그 한 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그런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폴레세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아폴레세라고 하는 이 말은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 잡혀서 끌려다녀서 저당돼서 포박돼서 포획돼서 현 뭐 현혹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그게 능동적인 자세와 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즉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를 잃고 나와 함께하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들에게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해. 물론 베드로에게 바로 현재 명령형으로 "야 당장 너 저 자식아 저리 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구현해 내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핵심적 내용인 것입니다. 크립토 에클레시아로 가는 그 모든 길에 우리는 결코 이런 걸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 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즉 헌신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 참여할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나와 복음, 나사렛 예수, 이것을 나라고 표현했지만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 바실레이카 투 테오,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런 능동성으로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스스로의 결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니날라 님이요.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아니 오래간만이 아니라 오래간만에 제가 이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위버맨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요즘 뭐 나무적 생각, 그다음에 리즘적 생각, 리즘 매틱이라고 하는 것, 예. 질 들리즈와 까타리가 함께했던 천계구원이라는 그 책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그 리즘적 사고, 이게 똑같이 뭐 뿌리적 사고인데 하나는 하이라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리듬 사고는 노마디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거기서 붙어 있고 언제나 함께할 수 있고 언제나 연동할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현대 크립토 에클레시아 무브먼트의 키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비수능적이고 기존 질서를 흔들며 반항적이까지 한 전에 없던 이론과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의와 분노의 능력이다." 새로운 경의와 분노의 능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존재와 비존재의 구간,
서구는 존재고 탈서구, 탈서구, 즉 서구 바깥에 그 심연의 선을 긋고 이쪽에서는 존재, 저쪽에서는 비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외쳐대는 서구적 인식론에 대한 산투스의 격렬한, 그리고 발랄하고 발칙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엔 바로 이것, 비수능적이고 기존 질서를 흔들고 반항적이까지 한 전에 없던 이론과 실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의와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있습니다. 이 경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고 여겼던 제도, 규범, 지식 체계가 사실은 특정한 권력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런 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권력, 기존 권력들이, 그리고 예전 소위 엉시앙레즘, 소위 문파라고 하는 것도 다 엉시앙레즘입니다. 옛날 무슨 뭐 학생운동 586, 486, 586, 지금 86들, 그것도 다 엉시앙레즘이에요. 이런 것들 다 끌어버려야 돼요. 그런 경의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바로 분노의 힘, 불평등과 억압과 배제 같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윤리적 분노로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민주당을 민주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민주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하면서 그 수많은 공천 과정에서 그 추악한 민낯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것들의 그 극악함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경의와 분노의 힘을 통해서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존 이론과 실천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식과 행동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를 상상하고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상을 실제로 구축하는 것이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고 확장되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를 모르는 정말 개 같은 새끼들이 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 소멸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우리 필요합니다. 기존 질서의 소멸은 반드시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으로 우리는 다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중남미 지식인들, 예?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시선, 지배자의 시선이 아닌 지배자의 시선, 그리고 힘 있는 자의 시선이 아닌 힘없는 자의 시선. 그러나 거기에서 나약하게 노예처럼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그 무릎을 피는 순간 우리는 합니다. 당시 나이 18살밖에 였던 그 청년이 주먹을 불끈이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적재의 출발은 자발적 복종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그런 자발적 복종을 끝내야 되는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야 되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구축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사렛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드자비질을 했던 그런 것. 북방부의 시선이 아닌 남방부의 시선. 누구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는 그런 시선. 바로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고, 그런 것이 저는 새로운 지방 권력을 쥔 사람들이 그 지방 권력을 우리가 잠시 빌려준 거예요. 완전히 이양한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잘 써서 강릉 시민들, 그리고 미추홀구를, 인천 시민을, 경기도를, 군포시를, 이천시를 그렇게 잘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저도 미력 하나마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음 주에도 주일날 11시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본문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 본문에 사용됐던 단어가 뭔지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제 화면에 안 보이 여기 들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렇게 했던 자료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다 모아서, 글쎄요, 설교집은 쓰고 싶지 않은데 어떻든 책도 한두 권씩 써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책을 좀 써서 완결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당분간 좀 시간도 좀 갖고 한 보름이면 책 한 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다 거의 한 반 이상 써놓은 거라서 바로 쓰고,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갖고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저도 북 콘서트 같은 거. 목사가 쓴 정치교양 입문서, 정치 입문 교양서,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 그건 정치 입문 교양서입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래서 저는 끝없이 칼 야스퍼스가 얘기합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철학은 진정한 철학이 아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적인 해서 이렇게 뒷돈거리하고 저 양아치 같은 어디야, 통일교, 신천지 이런 새끼들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가훈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 소년보 이런 싸가지 없는, 지금 오늘도 은평 제1장로교회 앞에서 그 심화보 같은 이 개쓰레기, 제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제가 심화보. 네. 북콘스 때 하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땡먹 박승복 TV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입장료 있을라나 모르겠다. 하여튼 입장지 하고요. 지금 저희 이 태백, 저희가 지금 제 방이 지금 많이 추워요. 지금 많이 추워서 방송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추워서 전기 히터를 켰어요. 너무 추워서 오늘 새벽에.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깥 저쪽에 아래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하이랜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스스로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11시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좀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오후 시간 하면 어떻겠냐는데, 오후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시간대를 옮겨서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뭔가,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저녁에 저녁 드시고 한 7시쯤 저녁 방송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녁 방송에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성경 얘기도 좀 나누고, 아니면 제가 강서구도 지금 전기 히터 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래 동네도 좀 선선하군요. 예.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서 가장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좀 서로 같이 대화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도 뭐 1 시간 안쪽으로 다 끝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다 보면 뭐 그리고 뭐 요즘 뭐 함동균이란 그분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예도 TV의 예도라는 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방송도 봐 주시고요. 막 그냥 너무 막 그 좀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돼서 한 그런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인제 곧 모든 것들을 좀 다 네 해서 정치 평론 시간도 좀 가져 보려고 합니다. 땡목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뭐 정치, 한국 정치. 그래서 지금 좀 퇴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정말 퇴출시키고 싶은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낱낱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8월 지방선거란다. 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는 무지하게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근데 참 저는 이쪽 진영이라 해서 미안한데 이쪽 진영에도 아는 애들 되게 많고 제 후배들, 제 아끼는 친구들이 다 이쪽 진영에 있어요. 막 와서 "형님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선택은 존중한다. 그러나 나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이쪽 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옛날에 하던 짓거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진짜 짜증 나서 정말 그냥 양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다 개새끼들이라고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질 않아, 이 개자식들은. 그래서 인제 제가 욕하려고요. 양날의 검으로 다 싸그리 조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민주당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위 이 수십 년을 헤쳐먹고 있는 이 새끼들을 조져야 됩니다. 조져야 돼요. 회초리를 쳐야 돼요. 안 되면 몽둥이로 대구박을 조지든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여하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비가 아니라 니체처럼 쇠망치를 만들어서 다 부셔버리고 해체해 버려야 됩니다. 다 대구박 조지고 잘근잘근 부셔버려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여러분 함께 용기 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만 명 구독자 수 10만 명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쪽도 깨고 그 제3의 길은 늘 언제나 이쪽에서 다 욕먹습니다. 근데 욕먹어도 할 말은 합시다 이제. 죽기 살기로 해서 끝장 내봅시다. 그래서 제가 뭐 하게 되면 뭐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어 요즘 뭐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결정되면 여러분하고 함께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고마운 인사,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자, 건강하게 한 주간 또 힘차게 시작해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